산골 마을의 겨울은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 바람은 칼처럼 매서웠고 밤이면 초가집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마을 아래쪽 개울가 근처에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선비 이도현과 그의 아내 연분, 그리고 어린 아이 둘이 살고 있었다. 도현은 성품이 바른 사람이었다. 욕심이 없었고 남의 것을 탐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늘 너그럽지만은 않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대부분의 재산은 형에게 돌아갔다. 동생인 도현에게 남은 건 산 아래 자투리 논면 마지기와 오래된 초가집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도현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몇 해 동안 흉년이 이어졌다. 비가 오면 논이 잠겼고 가뭄이 들면 벼가 말라 죽었다. 먹을 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연부는 쌀독 뚜껑을 열었다가 가만히 멈춰 섰다. 텅 비어 있었다. 쌀 한 톨 남지 않았다. 연부는 한숨을 삼켰다. 방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머니, 왜 그러니? 배고파요. 그 말에 연부는 얼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조금만 참자. 어머니가 금방 따뜻한 거 해줄게.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도현은 말없이 아궁이만 바라보았다. 타다 남은 불씨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형제의 어머니였다. 노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다음 날, 노모는 큰아들의 집으로 올라갔다. 큰 집은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가 났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큰아들 이선우는 사랑채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얘야. 예, 어머니. 도현이네 쌀이 다 떨어졌다더라. 하지만 형은 담담했다. 그래서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형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자기 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건 다 자기 탓이지요. 노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더 말하지 못했다.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큰며느리 윤 씨였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축 처진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윤 씨는 남편에게 물었다. 도련님 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긴 하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형은 피식 웃었다. 당신도 쓸데없는 정에 휘둘리지 마시오. 윤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가을이 되자 마을은 추수로 분주해졌다. 논마다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고 사람들은 볕단을 지게에 지고 분주히 오갔다. 큰 집 마당에는 넓은 멍석이 깔렸다. 하인들이 벼섬을 쏟아내자 마당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때였다. 마당 아래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연분이었다. 낡은 둥구미를 이고 선 그녀의 모습은 몹시 초라해 보였다. 저희도 잠시 한쪽에서 벼를 말려도 되겠습니까?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부는 구석 한편의 작은 멍석을 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벼를 조심스럽게 쏟아놓았다. 윤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큰 집 벼는 산더미 같은데
작은 집 벼는 한눈에 셀 수 있을 만큼 적었다. 연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라. 연분과 도현이 떠나자 마당에는 노모 혼자 남았다. 닭들이 벼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다가왔다. 노모는 지팡이를 흔들며 닭을 쫓았다. 허이, 허이. 그러다가 그녀의 눈이 작은 며느리의 벼에 멈췄다. 너무 적었다. 정말 너무 적었다. 노모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큰 집 벼 쪽으로 걸어갔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큰 집 벼를 몇 대박 퍼서 작은 집 벼 위에 슬며시 부어놓았다. 사락. 벼알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노모는 얼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닭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 윤 씨였다. 윤 씨는 처마 밑에 서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몰랐다. 윤 씨는 천천히 숨을 삼켰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늘 작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해 질 무렵 연분이 돌아왔다. 벼를 담던 그녀는 곧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양이 늘어 있었다. 연분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노모는 애써 다른 곳만 바라봤다. 연분은 모든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둥구미를 내려놓더니 넘치는 벼를 다시 큰 집 쪽에 덜어놓기 시작했다. 한 줌, 또 한 줌, 그리고 처음 가져왔던 만큼만 남겼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 순간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상에, 가난했다. 아이들이 굶을 만큼. 그런데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연분의 손이 떠올랐다. 벼를 다시 덜어놓던 그 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하인을 불렀다. 작은 댁에 다녀오너라. 잠시 뒤, 연분이 큰 집 사랑채로 들어왔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윤 씨는 한참 동안 연분을 바라보았다. 해진 옷,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윤 씨는 조용히 물었다. 술 빚을 줄 압니까? 연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윤 씨는 찹쌀과 누룩을 내주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술을 담그세요. 예. 정성껏 빚으세요. 연분은 이유를 몰랐지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며칠 동안 연분은 정성을 다해 술을 빚었다. 아침마다 술독을 살폈고 밤이면 조심스럽게 천을 덮었다. 아이들은 술독 주위를 맴돌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 좋은 냄새 나요. 쉿. 술이 놀란단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다. 1회째 되던 날, 술독을 열자 깊은 향이 퍼졌다. 연분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잘 익을 줄이야. 그녀는 곧장 큰 집으로 올라갔다. 윤 씨는 기다렸다는 듯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장에 가서 좋은 쇠고기를 사세요. 쇠고기요? 안주를 준비하고 오늘 밤 우리 서방님을 초대하세요. 연분은 당황했다.
형님 무슨 일이신지. 윤 씨는 빙긋 웃었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도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형을 찾아갔다. 형님, 저희 집에 술이 조금 생겼습니다. 형은 피식 웃었다. 너희 집에 술? 예. 오랜만에 한잔 하시지요. 형은 대수롭지 않게 따라 나섰다. 하지만 작은 집에 들어선 순간 조금 놀랐다. 방 안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 있었고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연부는 공손히 술잔을 올렸다. 형님, 한 잔 받으십시오. 형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오, 술맛이 놀라울 만큼 좋았다. 형은 어느새 연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좋다. 아주 좋아. 도현은 연신 술잔을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형의 얼굴은 벌개졌다. 결국 쿵. 형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도현이 놀라 형을 부르자 연분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을 큰 집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도현은 형을 업고 큰 집으로 향했다. 그때 윤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세요. 이건 내일 형님이 물으시면 억지로 주셔서 받았다고만 하세요. 도현은 당황했다. 형수님, 이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윤 씨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현은 결국 문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머리를 감싸쥐고 일어났다. 윤 씨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내가 어제 얼마나 마신 게냐? 많이도 드셨지요. 형은 어젯밤 기억을 더듬었다. 희미하게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떠올랐다. 별일은 없었느냐? 윤 씨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없긴 왜 없겠어요. 무슨 말이요? 당신이 어젯밤 동생에게 논문서를 억지로 줬잖아요.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괴짝을 뒤졌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집안에서 가장 귀한 논문서가 사라져 있었다. 대대로 장손에게 내려오던 문전옥답. 집안의 자존심 같은 땅이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형은 급히 다른 논문서를 챙겨 동생 집으로 달려갔다. 도현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형님. 형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어제 내가 실수를 했나 보구나. 예. 논문서를 하나 준 모양인데 그걸 돌려받으러 왔다. 도현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이 간직해둔 문서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형은 놀랐다. 너무 쉽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안 열어봤느냐? 아직 못 봤습니다. 왜? 도현은 멋쩍게 웃었다. 형님 것이니 당연히 돌려드려야지요. 그 말에 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생은 처음부터 욕심낼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져온 다른 논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받아라. 도현이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받으라면 받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은 억지로 논문서를 쥐어주고 돌아섰다. 돌아가는 길. 형은 계속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재산만 움켜쥐고 살았는데 가난한 동생은 욕심이 없었다.
그날 밤, 형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동서가 별을 다시 덜어놓는 걸 봤어요. 형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늘 작은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고, 동생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걸. 형은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노모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내 마음이 돌아왔구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날 이후 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봄이면 씨앗을 보내주었고, 여름이면 하인을 보내 논의를 도왔다. 하지만 늘 퉁명스럽게 말했다. 남는 거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형님. 큰 집과 작은 집 사이를 가르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한마당에서 뛰어놀았다. 노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주 웃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어느 날, 윤 씨는 연분을 조용히 불렀다. 동서, 예, 형님.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연분이 고개를 들었다. 윤 씨는 미소 지었다. 그날 별을 돌려놓는 걸 봤어요. 연분의 눈이 커졌다. 그때 알았어요. 동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연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당연한 걸 지키는 거예요. 며칠 뒤, 형과 동생은 함께 논두렁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벼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형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현아. 예, 형님. 나는 이제야 알겠다. 동생이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천천히 말했다. 집안은 재산으로 지키는 게 아니더구나. 바람이 지나갔다. 사람 마음으로 지키는 거였어.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형 곁으로 다가섰다. 멀리서 노모가 두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첫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말없이 형제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 벼 몇 줌을 몰래 옮겨 놓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람들은 말한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결국 한 가족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안에는 다시는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한다.